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고서점에서 사온 책들 하울 영상입니다. 사실은 원래 다음 주나 다른 때에 또 찍으려고 했었는데 내친 김에 찍어버리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바로 찍게 되었네요. 그래서 비록 이 영상은 두 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앞선 영상과 좀 시간차가 있게 하겠지만 저는 그대로 이어서 중고책 하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두 권이네요. 오르암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 1, 2권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오르암 파묵은 노벨문학상도 받고 읽어보고 싶다, 한번 내 이름은 빨강을 많이 들어본 작품인데 뭐랄까 두 권이라서 망설여지기도 했었고, 또 중고서점 가보면은 1권이 있거나 2권이 있거나 아예 없거나 둘 다 있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이게 두 권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개당 8,500원, 원래 정가에서 좀 저렴하긴 한데 안에 살짝 펼쳐보니까 거의 이거는 안 읽은 거 아닌가? 펼치긴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 책 두 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서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권, 세 권, 네 권으로 된 작품들을 깨끗하게 중고서점에서 한 곳에서 딱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충동이 막 일거든요. 그래서 구매했던 오르암 파묵의 작품입니다. 내용은 사실 잘 모르긴 해요. 이스탄불 오스만 제국을 무대로 펼쳐지는 음모와 배반, 목숨을 건 사랑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 가지고는 내용을 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나 가끔 들어온 추천에 의하면은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기피의 강요. 이거 제가 저번에 비둘기라는 작품을 파트리크 쥐스킨트 이 시리즈를 읽었었는데 그게 되게 짧았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페이지가 안 되는 아주 짧은 분량의 책입니다. 뭐랄까 비둘기가 엄청 마음에 들었다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때 이렇게 짧은 작품을 읽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긴 작품을 읽다가 짧은 호흡으로 한 권쯤 읽어주면은 그 달의 독서 권수도 채울 수 있고 여러모로 한 번에 팍 하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 안에 보니까 기피의 강요와 승부, 장인 미사르의 유언까지 3개의 단편이 실려있는 것 같아요. 총 페이지가 한 80여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3개라고 하면 정말 짧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이 작품 또 제가 나중에 짬짬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The Essential 버전으로 산 죄와벌도 이 작가 건데 지하로부터의 수기 옛날부터 읽어보고 싶긴 했었어요. 왜냐면 제목이 너무 끌렸거든요. 지하로부터의 수기라고 할 때 작품의 인상이 책에 탁 느껴지는 바로는 뭔가 되게 깊은 인간 내면의 성찰과 그리고 자기 학대에 가까운 감정이라든지 이런 깊고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끄집어내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또 그런 이야기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 얼마나 깊은 지하에서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줄지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 살짝 읽어봤는데 그때 집중을 잘 못해서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으리라는 예감은 들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히려 좋습니다. 네 번째 책은 박민규 작가의 지구 영웅전설, 제8회 문학동네 신인작가상 수상작. 좀 옛날 작품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박민규 작가의 카스테라를 읽었거든요. 그전에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읽어봤었고, 근데 카스테라가 이게 여러모로 참 진짜 충격적인 작품이었어요. 아마 박민규 작가의 카스테라를 읽어보신 분은 이 말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작품이 바로 카스테라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박민규 작가 특유의 위트라든지 재미가 있긴 했었기 때문에 간만에 즐거운 독서를 해서 박민규 작가의 작품을 한 권 더 읽어보고 싶다 싶어서 지구 영웅전설 이 보이길래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뒤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인성 소설가가 이인성 소설가? 낯선 시간 속으로? 제가 저번에 읽은? 아무튼 이인성 소설가의 추천사가 쓰여져 있는데 그 첫 줄이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소설 지구 영웅 전설은 일단 재미있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재미있다는데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사실 박민규 작가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팬클럽인가 그 작품도 되게 유명하죠. 물론 이제 표절 문제가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되게 재밌는 작품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뒤에 이 추천사처럼 딱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합니다. 무엇보다 지구 영웅 전설이라니 마음이 벌써 설레지 않나요? 여섯 번째 책은 벌써 여섯 번째야? 위화의 원청. 자, 이 작품이 위화 작가의 최신작이죠. 얼마 나온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작품인데 벌써 중고 서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은 좀 있습니다. 원래 18,500원인데 중고로 12,500원이니까 그래도 많이 할인이 들어가긴 했구나. 아무튼 위화 작가의 신작인데 위화 작가의 작품은 제가 인생 읽어봤고요. 인생 푸구이의 그 기구하고 기구한 인생 읽으면 진짜 눈물이 나고 너무나 잘 읽었는데
그 작품이나 아니면 뭐 허삼감매열기도 되게 유명하고 제7일이라든지 위화 작품은 제가 대체로 다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딱 공통점이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주인공들의 삶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 불쌍하고 정말 잘 읽히긴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번에 이 원청은 또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는데 또 모르죠. 아예 다른 이야기를 펼쳐줄지. 근데 또 읽어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작품 거의 위화 작품 중에 베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도 살짝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서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길긴 하지만 아주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도 기구한 이야기를 들려주려나? 그럼 이 분량이면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6번째 책이었고요. 7번째 포로스터의 내면 보고서입니다. 기억의 밀실에서 생생하게 현상에는 포로스터의 어린 시절 회고록이라는 거 보니까 소설이 아닌가 보군요. 저는 사실 뭐 딱히 알고 구매한 것은 아니고 제가 포로스터 좋아하다 보니까 도대체 포로스터 작품은 왜 중고서점만 가면 꼭 한두 권씩 꼭 있는데 그것도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권씩 계속 구매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 포로스터 작품이 제가 안 갖고 있는 게 있길래 같이 구매해봤습니다. 내면 보고서. 뭐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기에 하겠지만 그냥 포로스터 작품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도 재밌게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상당히 누렇게 좀 변색이 되었네요. 뒤에는 여러 사진들도 들어가 있고 어떤 이야기가 들려 있을지. 7번째 작품이었고요. 8번째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 이영도 작가의 시하와 칸타의 장, 마트 이야기. 이영도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 꽤 많으시죠. 한국 판타지 문학의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뭐 눈마새, 피마새, 눈물을 마시는 새, 피를 마시는 새, 드래곤 라자 이런 작품들이 되게 유명한데 저도 항상 궁금하긴 했었어요. 제가 막 판타지나 SF 문학을 뭐 아주 많이 읽는 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막상 읽으면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 대표격인 작가의 작품을 항상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읽어보지 않았는데 마침 현대문학 핀 시리즈라는 짧은 시리즈에서 이영도 소설이 있는 거예요. 시하와 칸타의 장. 그래서 요걸로 한번 이영도 작가의 작품을 입문해봐야겠다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되는 것이 대표작들을 다 제치고 저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작품으로 이영도 작가를 입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작품이 조금 만약에 아쉽다면은 그걸로 다른 작품을 안 읽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런 거는 읽어보기 전이니까 너무 기우에 불과한 것이겠죠. 한번 이영도 작가의 작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지가 되게 강렬하죠. 이렇게 보면 되게 강렬하죠. 그다음 몇 번째 작품이냐? 하나, 둘, 셋, 넷. 벌써 9번째 작품이군요. 9번째 책은 이 책 아무튼 참. 제가 드디어 아무튼 시리즈를 사봤습니다. 저도 이제 아무튼 시리즈를 그간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아무튼 뭐 할 때 묘하게 딱히 끌리는 게 잘 없긴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이게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잠을 워낙 좋아하고 한번 잠들면 깨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튼 참 이보다 더 확실한 행복은 없다?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시리즈 자체가 되게 간결하게 좀 편하게 읽게 좀 손쉽게 읽어보고 뭐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기획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번째 작품인가요? 오테사 모시페그의 아일린. 이 오테사 모시페그라는 작가를 저는 읽어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추천을 받았어요. 내 휴식과 이완의 해인가? 그 책을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젊은 작가고 해외에서 주목을 받는 작가라고 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었는데 중고 서점에 가니까 내 휴식과 이완의 해는 없었지만 마침 이 이름이 딱 눈에 띈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추천을 해주시거나 이야기해주신 작품들이 제 머릿속 무의식의 영역에 남아있다가 중고서점에서 이렇게 쭈르륵 스캔을 하다가 제목이나 저자가 탁탁탁 걸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가끔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 작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테사 모시페그. 이름이 참 어려워요. 오테사 모시페그의 아일린. 자, 마지막 11번째인가요? 드디어 마지막 책이 왔네요. 마지막 책은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 이거 너무 이렇게 포장이 정성스럽게 돼 있으니까 반짝반짝거려 잘 보이지가 않네요. 뜯어볼게요. 되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포장을 정성스럽게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고요. 겉에가 무슨 오래된 갱지라고 해야 되나? 한지 같은 느낌의 표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되게 뭔가 고전적인 느낌이 있긴 하네요. 김훈 작가의 산문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김훈 작가의 글을 처음으로 읽어본 게 풍경과 상처라는 기행집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글을 쓰지? 라는 정말 신기했던 감정으로 와,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려운 글이긴 한데 그냥 작가란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런 글들을 써내려가는구나. 근데 그게 단순한 일기처럼 절대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의 어떤 깊은 시각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글이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러니까 사람들이 김훈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이번에 김훈 작가의 장편, 소설 같은 걸 읽어봐야지 하고 갔다가 사실 남한산성이다 뭐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하얼빈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나도 모르게 이번에도 한번 산문을 읽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김훈 작가의 산문을 구입을 했고요. 이걸 읽고 다음번에는 꼭 장편 소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으셨던 김훈 작가의 소설 중에 좋았던 작품이 뭐가 있으신가요? 저한테도 좀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김훈 작가 작품을 읽을 때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정? 제가 한번 사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영상 막바지라서 여기까지 보신 분이 계실라나?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실라나? 좀 걱정이 되는걸요? 자, 이렇게 11권의 책을 샀고요. 중고서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샀죠. 이제부터는 좀 TMI인데 제가 왜 이렇게 요즘 따라 중고서점에서 책을 사느냐, 이제 저 사는 곳 근처가 이수에 메가박스가 있어서 영화를 보러 갔다가 몇 년 만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갔다가 거기 이수역에 딱 중고서점,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들러가지고 이제 몇 권씩 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2번을 갔더니 11권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 제가 작년에 럭키백을 구매하면서 추가로 15% 할인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할인 한도가 총 5만원인데 아직도 남은 게 많더라고. 15% 할인이면 정말 개꿀이잖아요. 그걸 더 최대한 남김없이 다 할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막 구매했더니 11권이 되어버렸고 아직도 추가 할인 혜택 잔고가 한 2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6월 30일까지라서 앞으로 한 2번 더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 쓰진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최대한 혜택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보면서 근데 이게 좀 웃겨요. 그 혜택 받으려고 책을 자꾸 쌓아놓는다는 것이. 대신 좀 열심히 읽어야겠죠? 산 만큼 읽고 또 사고 그래야겠죠. 아무튼 그런 거로 최근에 중고서점까지 책을 좀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고서점 하울을 마치도록 하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이제 책은 좀 그만 사고 책을 읽고 나서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두서없는 책 구매 이야기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